첫 번째 뉴스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미롱님 반갑습니다. 미롱님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보완책 마련,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라고 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전월세 가격에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 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 이거에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여러분. 아니 기존에 이 계약 갱신 청구 때문에 집값이 대폭등했고 전세가 대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기존에는 이 갱신 청구, 그러니까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세입자가 2년을 거주하고 나서 또다시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하는 이 갱신 청구를 할 때 그 계약에 한해서만 전월세 상한제 5% 상한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뭘까요? 지금 이 법안은 뭐냐? 이 법안은 뭐냐?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신축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이러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축 분양을 받아가지고 세입자를 드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 받겠지만요. 네. 집주인이 시세대로 받겠지만은 그런데 이전 전세 세입자와 그런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과다하게 시세대로 못 올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것도 전월세 상한으로 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햇빛꽃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 거예요. 네. 국민의 재산권을 그냥 침해 정도가 아니고요.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유용이에요, 유용. 네. 그러면 보십시오. 기존의 아파트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이 전월세 상한제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전세 시세가 지금 8억인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6억에 들어간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그 집은 계속해서 세입자를 받아들일 시에 2년에 한 번씩 5% 인상밖에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집주인이 들어가죠. 네. 집주인이 열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받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갔다가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 똑같이 전월세 상한제에 걸린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헌 소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 둘째 치고요. 일단 부동산 경제시장 학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신축 아파트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요. 왜 그러냐? 기존 구축들은 전세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매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매물 자체가요. 기존 아파트들은 매물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감소를 했는데 이제는 이같이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다면요. 집주인들은 이사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그대로 살래. 쭉 살다가 언젠가 법 바뀌고 정권 바뀌면 난 그냥 그때 가서 전세 세입자 드릴래. 보상 심리를 그때 가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다만 신축 아파트 입주 시에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음껏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축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구축의 경우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임대차 시장에 음성화가 진행된다. 즉 블랙마켓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암묵적으로는 시세에 얼마대로 올려준다. 예,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어둠 속의 계약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 뉴스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일부 단지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세가는 시세는 8억인데 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 때문에 4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은 2년 더 4억에 살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2년 뒤에 이 사람들은 나가게 된다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 전세가 8억인데요. 2년 뒤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럼 9억. 어떻게 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꾸 이렇게 규제로 옥죄이면 도무지 시장 경제가 작동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만무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모든 계약에 대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건요, 아마 제 생각은 전세를 소멸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세를 소멸시킨다, 월세로 간다, 네? 이겁니다. 월세는요, 전세는 1억이 올라도 3% 이자로 할 때 매년 지금 300만원 정도 더 부담이 되는데요, 월세는 3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자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이런 정책들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참패, 모든 게 지가 폭등입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청구권,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폐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거기다가 아주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런 미봉책을 쓴다는 이거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봉책입니다. 미봉책. 미봉책인 거죠. 아니, 전세가 대폭등했는데 잠시나마 2년 더, 3년 더, 4년 더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그 세입자가 조금 더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자, 전세로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면 집주인들, 내가 들어 살게 그냥. 응? 나도 전세로 사는 거 지쳤고 그냥 내 집 가서 편하게 살련다. 응? 집 교통비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전세값만 5%밖에 못 올리는데, 그러면 나 그냥 내가 들어 살게, 나가라, 이런다는 겁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는 늘 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 얼마나 많은 입주 물량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울 입주 물량 많지 않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서울 입주 물량 점점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 입주 물량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신축 아파트조차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멸실주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주택이 멸실된 거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다. 그럼 거기서 원래 살던 그리고 원주민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게 왜 입주 물량입니까? 그건 빼야죠. 원주민 수만큼은요. 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진짜 계약갱신청구는 제가 생각해도 빨리 없어져야 할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플라이트엑스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중계약서가 등장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예. 이 계약문서의 이중화, 음성화 어떻겠습니까? 제가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지금 시세는 8억이에요. 근데 전 이제 세입자가 4억에 살다가 나온 거였어요. 그럼 나는 5%밖에 5% 정도만 올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입자한테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근데 집주인이 요구할 겁니다. 나 너한테 안 줄 거야. 응? 너한테 주더라도 이거 월세 한 달에 50만원 더 내. 대신에 계약서에 안 적는 걸로 하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4억에 50만원을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나친 규제는요, 음성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김민아님 반갑습니다.